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우리의 포스코홀딩스 오늘도 역시나 이 음봉만 나오면은 그 다음날 어떻게 되죠? 빠르게 양봉으로 소화를 하면서 강한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드렸죠. 이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이 방향성이 발생돼야 되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날에 뭐 이러한 이런 음봉들에 틀리지 마시라고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열심히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자, 제가 노리는 건 뭐라고요? 자, 이때와 이때와 같은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물론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지만 그 방향성은 제가 기다리는 그 방향성은 아직 안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이 오늘에 대한 상승을 예측을 했지만 자, 언제부터였죠? 한번 보자고요. 자, 영상을 보시면 2주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이고요. 일정한 고점대를 돌파를 하지 못하지만 하나의 작은 수렴을 만드는 거죠. 근데 주가가 이 수렴의 끝자락에 와 있다는 건 뭐를 뜻하죠? 네, 변곡을 뜻합니다. 변곡. 이제는 이 돌파에 대한 시기가 거의 다 와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흐름 속에서 오전에 밀리는 구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이 1차 매수를 하자고 이 매수에 대한 문자를 일단 다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자, 보신 대로 제가 이 37만 원 라인서부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2주 전부터. 근데 지금 41만 8천 원이 된 거죠. 이 수렴에 대한 돌파가 나면서 현재는 방향성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저와 같이 잘 끌고 오신 분들 이제 13%대 수익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수익도 잘 났겠다. 오늘은 좀 시원하게 여러분들 이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전 이 포스코홀딩스 아직도 좀 배가 고픕니다. 아직도 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저와 생각을 같이 하신다면은 이렇게 상승이라고 아래에 댓글도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야지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여기저기 뿌려줘가지고 또 제 영상을 보고 모인 사람들이 하나의 주포가 되고 세력이 되어서 또 지금과 같은 상승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아요 댓글 지금 바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설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한 건 뭐냐면은 이런 음봉들 계속 털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원래 포스코홀딩스 이 상승 초입을 보면 어때요? 강한 상승이 나왔지만 이런 강력한 음봉도 좀 많이 발생이 됩니다. 보시면 뭐 여기도 그랬죠? 원래 이렇게 상승 초입에서는 이게 추세인지 아니면 단발성 상승인지 판단을 하기가 우리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수익이 나다 보니까 이익 실현 물량 역시도 그만큼 좀 빠르게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이 1번과 2번과 같은 음봉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력들은 뭐를 합니까? 이 포스코홀딩스의 큰 방향성을 알죠. 왜? 자기들이 주포고 자기들이 만지는 주가인데 이 방향성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음봉이 떨어질 때마다 뭐가 나옵니까? 더 강력한 상승이 나오더라. 자, 그럼 그 뒤에는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의 패턴을 만듭니다. 패턴을. 우리가 아는 기술적 분석을 주포들도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야지 저와 같은 사람들도 이 매수에 대한 동참을 하는 거니까요. 이럴 때 이제 우리에게 어느 정도 수익을 주는 구간입니다. 그래야 자기들도 주가 부양을 하기 쉬우니까. 그러면서 돌파가 나면서 뭐가 나오죠? 방향성이란 게 나오죠. 자, 방향성을 만들어도 문제입니다. 뭐가 나옵니까?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된 이 음봉들은 발생이 되니까요. 자, 그런데 이 앞에 그림과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추세를 지키는 음봉이에요. 추세를 지키는 음봉. 제가 이런 구조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날도 음봉이 털리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오늘만 보더라도 음봉이 나오면 더 빠르게 강한 양봉이 나오잖아요. 회복에 대한 힘이 엄청 강한 종목입니다. 이럴 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많이 털리는 건데 제가 계속 영상을 올려드려도 분명히 또 털리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끌고 가려면 이 기술적 분석도 중요하지만 뭐를 알아야 되냐면 이 시대에 대한 흐름 그리고 산업에 대한 방향성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명확한 방향성을 알고 있어야지 주가를 끌고 가는 이 힘도 키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드렸냐면 정고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 정고치에 대한 이야기만 해드린 건 아니죠.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게 이 철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했던 거는 이 86년도 이 산업혁명 때에 대한 이 시장 여기를 좀 예를 많이 들었는데 그때 시장을 복귀를 해보면 자, 처음에 이 산업혁명이 발생이 됐을 때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달렸어요. 그 다음에는 기술주가 간 다음에는 이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인프라를 깔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이 인프라가 깔기 시작할 때 마지막에 대한 퍼즐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철강이었다는 거죠. 철강.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칩을 만들고 이 전고체 배터리 기술이 나와도 결국 그걸 돌릴 그 거대한 이 데이터 센터를 짓고 공장을 세우든 뭘 하든 결국 필요한 건 뭐다?
철이라는 거죠, 철. 그래서 제가 이 상승 시기 막바지에는 이 철강주들이 순환매가 나왔다, 이 이야기를 해드렸던 거예요. 지금 그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왜? 오늘만 봐도 어떤 게 올라왔습니까? 바로 현대제철이 올라왔잖아요. 현대제철이. 지금 그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다. 최근에야 포스코홀딩스 2차전지 쪽 이슈를 더 받기는 하지만 여전히 포스코를 자회사로 둔 이 포스코홀딩스는 이 매출의 절반이 아직도 이 철강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철강과 이 전고체에 대한 결합, 그리고 이 시세를 만들고 있는 그 흐름, 이거를 인지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 기술적 분석, 수렴이다 아니면 이동평균선에 대한 지지를 본다, 이런 기술적 분석을 대입을 해서 이 끌고 가는 힘을 기르는 겁니다. 현재 이 포스코홀딩스는 실적적인 부분도 뒷받침이 되는데 플러스 이 미래가치적인 것도 좀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격포제가 만들면서 주가를 부양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포스코홀딩스 과연 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자, 큰 그림인 월봉에서 흐름을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은 이 40만 원에 대한 돌파 이야기를 했죠. 돌파. 그래서 이 40만 원 이 돌파를 하는 그 시점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돌파라고. 자, 그런데 결국 그게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럼 그 뒤에 제가 이야기했던 게 뭐죠? 바로 이 50만 원까지 상승하는 그 시나리오죠. 지금 이제 그 시나리오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50만 원이 가면 끝이 나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 시나리오는, 이 다음에 대한 시나리오는 제가 그때 가서 또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제가 말한 그 흐름이 지금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포스코홀딩스를 이야기하면서 꼭 같이 이야기하는 게 에코프로예요. 에코프로. 에코프로가 가면서 그 다음에 포스코 그룹주가 갔다라는 이야기를 꼭 같이 해드리죠. 그래서 이 후발 종목, 이 에코프로로 우리가 만족을 하지 않고, 에코프로도 제가 지금 1%대부터 영상을 올려드렸던 게 벌써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포스코홀딩스도 제가 1%대부터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이 후발 주자에 대한 종목도 제가 이 포스코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바닥부터 저 맥점 코치가 함께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 포스코홀딩스 사고 싶은데 어디서 사야 될지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제 영상을 보고 지금까지 잘 끌고 오신 분들, 이제 그분들은 어디서 팔아야 될지 고민 중이실 거라는 거죠. 자,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를 다 보내드리고 있는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제가 매수를 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문자가 가고, 또 수익 실현을 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가 갑니다. 자, 지금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이 번호로 맥점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 다 저장을 해 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수를 하거나 이 수익 실현을 할 때 문자가 가게끔 설정을 해 두거든요. 제가 어떤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지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좋고요. 참고를 하셔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 방법론으로 이 키움증권 영웅전 다들 아시죠? 거기에 입상까지 했던 방법이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자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사고 팔 때 문자가 갈 겁니다. 자, 제가 이 매수에 대한 밴드와 그리고 이 매도에 대한 밴드로 포스코홀딩스뿐만이 아니라 에코프로 포함해서 좋은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지금 어떠한 이론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지 채널에 올려드린 종목만 한번 보고 가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자, 이번에 KCTC도 올려드리고 어때요? 제가 하루 전에 올려드렸죠. 하루 전에 올려드리고 이 6,400원일 때 그때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다음날 바로 어떻게 됐죠? 바로 이 7,400원까지 급등을 하더라. 제가 이런 단기도 다 이렇게 문자로 다 보내드리는 겁니다. 문자로. 영상도 올려드리고 문자도 보내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지금 또 이 맥점 차트에 닿는 아주 좋은 종목이 있는 겁니다. 자, 페노션입니다. 페노션.
차트 보면 좋죠. 최근 들어서 흐름이 더 기가 막히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펜오션 큰 흐름부터 제가 이 맥점까지 싹 다 짚어드릴 건데, 그 전에 제가 지난 주말에 드렸던 선물 좀 AS부터 좀 해드릴게요. 제가 주말에 대놓고 매집한다고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 CNG 하이테크였습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죠? 자, 이거 제가 맥점 밴드에 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벌써 이 20%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포지션을 유지하시면 된다. 밴드가 안 깨지니까. 수익 보신 분들 참고하시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런데 우리는 그렇죠. 이 CNG 하이테크도 오르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렸잖아요. 이렇게 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게 저 맥종코치의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펜오션도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차트를 보고 코치님 벌써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런데 자, 월봉을 한번 보자고요. 월봉을. 그냥 바닥주 중에 완전 대바닥주죠. 네. 거의 20년 동안 반등이 한 번 없었던 차트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머리를 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 기준봉을 기준으로, 거래량 많이 터진 봉 있잖아요. 여길 기준으로 여기를 소화를 하고 있다. 자, 이제 겨우 고개를 들기 시작한 종목을 가지고 많이 올랐다고 겁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펜오션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이걸 이해를 하려면 지금 이 시장의 판을 먼저 읽어야 됩니다. 자, 제가 계속 강조를 하죠. 지금은 어게인 2005년이라고. 그 05년도 때 미친 폭등장 다들 기억하시죠?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강한 시장입니다. 강한 시장. 결국 이 시장이 과열이 되면서 결국 다 돌아가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제가 몇 달 전부터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렸 게 뭡니까? 인프라 간다. 그 다음 뭐예요? 지주사 간다. 그 다음 증권주 간다. 자, 최근에 밸류업 부각되면서 지주사들 폭등하고 있죠. 인프라 쪽, 건설기계 쪽, 전력 쪽 폭등하고 있죠. 증권주 어때요? 미친 듯이 가고 있잖아요. 미친 듯이. 이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몇 개월을 넘게 그 똑같은 말, 86년도 시장을 이야기하면서 05년도 시장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했던 겁니다. 제가 이 히든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도 삼성증권이잖아요. 8만 원대 드렸던 게 벌써 10만 원이 가 있더라.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대장주인 키움증권 드렸죠. 키움증권. 밴드 타고 올라가잖아요. 자, 지주사 같고 증권사 같죠. 그럼 그 다음 차례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게 가지고 온 펜오션이란 거예요. 물류 쪽 대장이죠. 물류 쪽 대장. 자, 지금은 이 글로벌 시장 자체가 이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환율은 계속 오르면서 똥값이 되고 있고 물가는 치솟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튀어요? 원자재 값이 폭등을 하잖아요. 원자재 값이. 금이랑 은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죠. 그리고 최근에 뭐가 올라요? 구리도 오르더라. 구리도 지금 고가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뭐 철광이나 뭐 곡물, 뭐 석탄 이런 애들도 결국은 올라간다는 거죠. 원자재도 이 안에서 순환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원자재 시세가 뛰면은 그걸 이제 실어 나르는 배들은 어떻게 되죠? 배들은 자, BDI 벌크선 운임 지수가 그냥 미친 듯이 오를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에 이 BDI가 단순히 오르는 게 아니라 뭐 7거래일 정도 계속 하락을 하다가 단 하루 만에 이제 7에서 막 10%씩 폭등하는 그 추세 전환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세력들이 이 원자재 쇼크를 예상을 하고 뭐 배를 빌리기 시작했다는 뭐 하나의 신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 수혜를 온몸으로 받아낼 종목이 이 펜오션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펜오션 주가 어때요? 한마디로 대바닥이라는 거죠. 자, 최근에 이제 밸류업 한다고 자사주 소각하면서 얘네들 엄청 움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저PBR 종목들 갈 건데 거기에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저평가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펜오션이 엄청 폭등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05년도입니다. 네, 05년도, 어게인 05년도. 이때는 이제 중국발 산업혁명으로 갔어요. 그때는 이제 뭐 중국이 뭐 건물들 엄청 지으면서 빌딩들 엄청 지으면서 이 철광석을 싸그리 매입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 물류 쪽이 수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지금은 그게 좀 형태만 바뀐 거예요. 그 AI 인프라 있잖아요. 인프라. 그러니까 지역만 바뀐 거지 지금 역사가 반복이 되는 거다. 반도체 갔죠. 그래서 제가 데이터 센터 지어야 되니까 인프라 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건설기계 움직이고 그 다음 이 재료 날리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또 물류 쪽이 간다는 거예요. 운임지수가 그때 엄청 상승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펜오션이 오른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외인과 기관도 미친 듯이 사잖아요. 미친 듯이. 개인은 그냥 종일 팝니다. 외인기관 연기금에서 미친 듯이 사더라 요즘에. 현재는 이제 바닥권 탈피를 하고 지금부터는 이제 추세를 노려야 하는 국면이다. 기술적으로 봐도 이 12월 달에 한번 대량 거래량이 발생했을 때 이때도 이제 운임지수가 갑자기 급등을 해가지고 펜오션이 급등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눌림목이 한번 나오고 나서 다시 이 V자 반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V자 반등은 호재가 있을 때만 발생되는 패턴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지금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주도주들 엄청 폭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기가 정말 어렵죠.
그럼 어떤 시기가 딱 되면 이렇게 바닥 종목들로 눈이 들어오게 됩니다. 뭐 20년을 넘게 바닥을 박박 기고 있는데 회사에는 큰 문제가 없고 저평가인 기업, 그게 펜오션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렇게 간 게 뭐가 있냐면 대한전선 똑같죠? 근데 최근에 어떻게 갔어요?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를 하면서 폭등을 했죠? 왜? 8,000원짜리가 벌써 34,000원 갔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 HJ중공업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20년을 반등 한 번 없이 밀린 종목입니다. 그런데 장기 이동 평균선 돌파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얘는 이 60월선 돌파하면서 2,000원짜리가 34,000원이 갔습니다. 펜오션 어때요? 장기 평선 내려온 거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 최근 그림 어때요? 이제 막 돌파를 하는 거예요. 이 기준봉 기준으로 이걸 지금 다 소화한 거라고요. 이렇게 U자형 패턴으로 소화를 하고 돌리고 눌리고 이렇게 폭등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펜오션 이번에도 이 밴드 현재 이 주포가 들어온 거예요. 밴드가 이미 형성이 됐습니다. 그 주포는 누구라고요? 외인 기관이 엄청나게 쌍끌림에서 하고 있다고 했죠. 얘네들이 이 종목의 지금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밴드가 오면 당연히 이번에도 전 이 펜오션을 매집을 해 갈 겁니다. 어디서요? 눌림목이 나와서 밴드에 터치를 하게 되면 저는 매수를 해 가겠다. 제가 지금 거시경제에 대한 흐름부터 산업에 대한 이 방향성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기술적인 위치까지 설명을 해드리고 있죠. 그런데 막상 또 혼자 거래를 하려고 하면 맥점이 어디인지, 또 우리가 어디까지 홀딩을 할 건지 그 기준점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끌고 가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펜오션 좋은 맥점 자리가 오면 제가 이 매수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볼 땐 이 펜오션 1만원 라인까지도 무난하게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에 터치를 하고 제가 말한 강력한 시세가 나올 때, 또 그 과열이 나올 때 거기서는 이 수익 실현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맥점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 하나하나 다 저장을 해뒀다가 이 펜오션 특이점이 생길 때 있죠? 그때 이제 단체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매일 이렇게 뭐 지수 이야기, 뭐 종목 이야기 매일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특히 위치마다 다르잖아요. 지금도 뭐 사일 업종들까지도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 맥점 코치랑 함께 하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 있죠. 여기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또 내일 더 돈이 되는 정보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맥점 코치였습니다.